네. 아니 근데 왜 네. 그 얘기를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예고도 없이. 정 프로가 지금 힘든 거 아니야? 아니 뭐 저도 이미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요즘 이제 시장이 지쳐서 이게 뭐 뭘 보냐 이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댓글 네. 이제 저는 이제 댓글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나도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 할 때 제가 와서 이제 3% 뉴스 3 준비하잖아. 네네. 그래서 우리 PD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국 주식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미국 주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 유튜브들 있잖아. 그 어떻게 됐나? 어? 왜냐면 이제 한 2, 3년 동안 사실 한국 주식도 한국 주식이지만 안 가본 길을 간 게 미국 주식이거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련된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했더라고. 그러니까 채널들 처음에는 이제 이런 단계거든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에헤. 쫙 오르면 이제 열기가 생겼다가 그게 과열이 됐다가 빠지면 이제 근심 걱정 때문에 더 많이 봐. 그러다 더 빠지면 체념이 있거든. 네네. 이제 됐어. 네. 이런 국면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반등의 폭이 반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등의 폭이 옛날만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 김프로님도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채권입니다. 요즘 조금 그래도 되는 발빠른 개미분들이 채권을 하신다고요? 채권을 할 만한 시즌이에요. 물론 네. 이제 채권 금리가 더 떠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채권 금리가 뜨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외워두십시오. 네. 채권 수익률,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게 뜨면은 채권 가격은 빠지는 건데 이게 채권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뭐 국채 10년짜리가 3.4입니다. 미국채 10년짜리 3.4입니다. 그랬는데 1년 반 전에 이게 뭐 0.5, 0.6 하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채권 가격은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이게 국내 투자자들도 채권 하면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채권을 시작한 게 30년 됐으니까 예전부터 채권은 기관 투자가 외국인 거고 그리고 쩐주라고 하죠. 진짜 슈퍼. 쩐주. 그러니까 네. 명동에 뭐 사채업을 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나 채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열기가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래도 이 증권회사에서 또 이제 발빠르잖아요. 증권회사라는 게 예전에 뭐 우리가 한 3년 전에 뭐 했죠? 뭐 미국 주식이 워낙 비싸니까 소수점 투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1,000원 단위 채권 투자도 모바일로 이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뭐 주식 물타기 해봐야 되지도 않는 놈고 이 채권이나 사야 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 규모가 8조 원에 육박을 했다. 7조 9,775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 거래량이 73%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채권 제일 많이 하는 증권사로 이제 정평이 있거든요. 네. 작년 한 해 삼성증권의 전체 개인 고객의 채권 매수액이 2조 9천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 8천억. 그러니까 더블 났다는 거죠. 그죠? 거래. 왜냐하면 네네네. 작년에는 12개월 동안 2조 9천억인데 지금 6개월 동안 2조 8천억이니까 특히 2030 세대 채권 투자가 작년보다 5배 이상 물론 이제 모수가 적긴 하죠. 그래서 6월 한 달에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채권을 산 규모가 550억 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채권을 사냐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 정부, 주식회사 이게 뭐 대부분 이제 대형 회사죠. 그리고 금융회사 이런 데들이 이제 발행한 채권을 사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 중순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가 3년물부터 10년물까지 일제히 3.8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네. 3.8까지 이제 올라갔다 조금 빠졌거든요. 이게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한 거거든요. 주가로 치면 10년 내 최저치를 친 거죠. 수익률이 오른 거니까. 바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바닥 기분이 나서 이제 샀다는 건데 이게 3.8%라는 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로만 2.5배 높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1점 몇 %였다는 거죠. 네네.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국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은행, 공사채, 은행채, 그 다음 회사채인데 회사채들도 이제 AA 마이너스급이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채들이거든요. 네. 이게 AA 마이너스급이 4.5%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3년 만기가. 더블 A 마이너스. 예. 예, 이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 이런 거는 트리플 A고 AA 마이너스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현대차? 뭐 현대차도 그거보다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현대차보다 조금 낮은 수준. 예,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레드팩토 이런. 아, 그건 이제 등급 없고 무등급이고. 아 예, 채권 발행 안 됩니다. 무등급. 무등급이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은행에 가면은 예. 3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잖아. 예. 우리 국민은행 가든 신한은행 가면 예. 그거 떼린다는 생각이 없죠. 그거 떼일 거라는 생각이 없다고. 예금? 예금. 예금 떼이면 안 되죠.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무조건 보증하잖아. 보증해주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10억을 넣었다.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면. 근데 안 망한다는 고정관념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런데 같이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한전이 뭐 적자가 많이 났지만 한전이 망할 것 같아요. 가스공사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류의 여기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이 수익률이 더 좋아. 예를 4%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살 때 트레이딩용으로 사질 않거든. 네. 주식처럼 네. 샀다 팔았다 하지 않잖아요. 채권은 뭐 그렇겠죠. 내가 만기에 받는다. 내가 지금 사면 4.5%면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4.5% 받는다. 이런 걸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채권에 관심을 늘 가지셔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채권을 시작한 92년부터 뭐 IMF 때 뭐 금융위 때 이렇게 오르긴 했어도 크게 보면 계속 내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로 금리가 올라 있다는 건 10년 만에 최저치로 가격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가들은 지금 채권에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채권 투자는 두 가지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이 나와요. 네. 하나는 표면 이자율에서 또박또박 이자를 3개월에 이표채 같은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채권도 그걸 캐리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자를 캐리하면서 이제 받는다. 그래서 캐리 수익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캐피탈 게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4.5%의 채권을 샀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보니까 3% 됐다. 그럼 수익률이 낮아졌으니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요. 주식으로 매매 차익이 생기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매매 차익 거래를 잘 안 하시니까 중요한 게 뭐냐? 쿠폰이에요. 쿠폰이 낮은 채권을 사셔야 이자 소득세를 조금 내십니다. 쿠폰이 낮은? 예, 예를 들면 3%, 1%에 1점 몇 %에 발행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3점 몇 %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네. 한국 국채 같은 경우도. 네. 자, 그러면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3점 몇 %로 발행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3점 몇 %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그죠? 네. 아, 그 세금 낼 때 세금을 1점 몇 내잖아. %로 표시된 걸래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반 전에 아. 1.5%로 발행된 국채를 사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산 수익률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아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1.5%에 발행된 채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3점 몇 %가 됐어요. 할인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근데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그 쿠폰 원래 발행됐을 때 그 채권의 쿠폰 이자, 표면 이자율이 있다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그러면 3점 몇 %를 받아요? 아, 그렇지. 그걸 싸게 사니까 만기까지 만약에 10,000원에 발행될 9,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네. 10,000원에 발행됐으면 만기에 1,3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3%니까 네. 그걸 900원에 9,000원에 사면 9,000원에서 1,300원을 받으니까 이거를 연환산으로 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이건 관계없고 처음에 발행됐을 때 표면 이자율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이자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과된 로 쿠폰이라 그래요. 그거를 낮은 쿠폰에 대해서 투자가 몰려요.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채권들이 뭐냐면 3년 만기인데 1년 반 정도 지난
국채 같은 것들 보면은 네. 쿠폰 그 표면 이자율이 1몇 %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발행될 때 1몇 % 발행됐으니까. 네. 그래서 자산가들은 예를 들면 금융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거 부는 사람들은 절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 절세를 안 한다, 아니 금융종합과세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이 쿠폰에다가 세금을 물리니까 가급적이면 로우 쿠폰 수익률이 낮은 이자율이 낮은 그 채권에다 투자를 해야죠. 좀 어렵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1.5%짜리 표면에 적힌 애도 있고 3.5%짜리 표면에 적힌 애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살 때 가격이 1.5 표면에 적힌 애인데 3.5 표면에 적힌 애랑 값은 같아요?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거래될 땐 가격이 같지. 같아요? 그렇지. 1.5%짜리 3년이랑 예. 3.5%짜리 3년이랑 가격은 이게 더 낮지. 1.5%가. 가격이 더 낮아요? 네, 낮지. 왜냐하면 1.5%를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발행이 됐는데 이게 3%가 됐다는 건 9천 몇백 원으로 빠졌다는 얘기잖아. 네. 그죠? 그래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주식처럼. 주식도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과세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세는 그 쿠폰 그러니까 발행될 때 그 이자율로 정해진 그 이자율에다가 그 21몇 % 이렇게 과세하거든요. 금융소득세 네, 과세. 네. 금융 이자 소득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때 어떤 게 유리하냐? 그럼 3%에 투자하면 3%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내고 예전에 발행된 1.5%인데 지금 할인해서 3%에 사는 거는 네. 이자 소득세를 그만큼 절세할 수 있죠. 네, 그런 채권들이 인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채권 투자는 쿠폰 2표채로 많이 발행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게 되시는데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안 된다고. 네. 그러면 그 투자는 별로 좋은 투자는 이자 2표채라는 건 만기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으니까 네. 그 2표를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이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알아서 근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표채의 어떤 활용도는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그 2표를 받아서 그냥 방치해두면 이 채권 투자의 매력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래서 그 2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어떤 형태로든 투자하면서 돈을 굴려와야 돼요. 네, 그런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고 그렇다고 채권 투자가 다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유혹이 있어요. 6% 7% 나온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처음 하실 때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국채, 은행채, 또 공사채 정도? 공사채 그리고 우량한 금융채. 예를 들면 뭐 신한카드다, 뭐 KB 무슨 카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망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우리 김프로님이 그 채권 관련된 강의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네, 또 채권 또 전문 알았어요.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해는 했어요? 쿠폰과 사실은 100% 이해하진 않았어요. 예, 그럼 어느 정도는 뭐 느낌은 오는데 네. 100% 누구한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제 강의가 좀 오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네, 간단히 언론은 할게요. 좀 갈게요. 네. 일단 외환 보유액이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입니까? 6월 한 달에만 외환 보유액이 94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 6월 말 기준으로 4,382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 달에 94억 달러. 이게 왜 줄었냐? 저거 보십시오.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쭉 빠집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환율이 약세다 보니까 달러 매도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네네네네. 달러를 팔아가지고 네네네. 환을 좀 안정시키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도를 하다 보니까 환율 방어에 달러를 썼다 이런 거고 그 달러를 이제 그냥 지폐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미 국채를 팔아가면서까지 이제 이 환율 방어에 이용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채인데 미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인데 이게 3,952억인데 62억 달러의 유가증권이 감소했다. 그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환방어를 했는데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굉장히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저게 뭐 환방어하는 데 다 쓴 건 아니고 달러가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에 3.몇 %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가가 우리나라의 그 외환보유액에 달러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유로화나 엔화나 스위스 프랑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평가가 안 좋아지죠. 달러 대비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 감소분도 섞여 있으나 어쨌든 달러 강세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어쨌든 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일 텐데 이 반도체 가격이 특히 이제 낸드는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고 네, 디램도 디램도, 계속 네. 하락 추세고. 오늘 시장조사 업체죠. 디램 익스체인지의 자료를 보니까 6월 랜드 플래시 메모리 카드 USB향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 가격이 개당 4.67달러. 이게 전월 대비해서 3% 이상 빠졌다. 네네. 처음 빠진 거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2020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낸드 쪽에 어떤 그 이런 하락세를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도 물론이지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속절없이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건데 사실 디램 가격들도 계속 빠지는데 9개월째 연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어떤 디램 가격과 비교해 보면 18% 가량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지 매출 이런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발표된 것도 이런 영향인데 사실 우리 증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어제는 또 삼성전자가 좀 올랐죠. 올라방을 해줬어요. 예. 다른 이제 개별 기업이 많이 빠지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실 디램과 낸드뿐만 아니라 세트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이제 발표들이 디램 익스체인지를 비롯해서 국내외 증권사 예를 들면 NH투자증권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7,000원에서 78,000원으로 낮췄는데 JP모간이 10만 원에서 85,000원. 85,000원만 가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네. 대체로 국내 증권사들이 디램 내지 낸드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공이 좀 낮추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먼 밀러 뉴 에어론 체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그냥 2% 의자를 빌려 쓴다. 2.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기다린다. 3. 위즈덤 칼리지를 30만 원에 신청하고 의자를 50만 원 할인받아서 구입한다. 와우. 이프로님, 그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